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화웨이가 10년간 수행한 비밀 엘리트들의 충격적인 미션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화웨이는 과연 어떠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왔습니다만 최근에 알려진 화웨이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면서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상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됩니다. 또한 런정페이 회장이 직접 밝힌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굉장한 논란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역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웨이 매년 천재소년 300명 영입.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압박에 맞선 돌파책의 하나로 천재소년 등 젊고 창의적인 인재 영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도 20-30명을 영입할 것이고 내년에는 2에서 300명을 영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꾸라지처럼 회사 조직에 파고들어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에서 5년 후에 회사의 총과 대포를 모두 바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자금의 미국 제재를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천재소년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유학을 마친 엘리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미 당국에서는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하거나 기존의 화웨이 장학금을 받던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많은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미국 방침에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행을 포기하고 영국, 호주 등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IT 관련 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절반 정도가 중국계의 연구원이라면서 만약 중국 연구원을 몰아낸다면 미국의 IT 업계는 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부터 제기된 실리콘밸리와 같은 미국에서 키워진 인재들이 결국 화웨이 같은 IT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화웨이, 인민해방군과 10년간 공동사업 수행. 그렇다면 화웨이 직원들이 기술 이전 및 혹여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도 있을까 우려되는데요.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10년간 연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화웨이가 중국의 당국과 긴밀한 연계가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가능성과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화웨이는 부인하거나 혹은 화웨이는 사적인 기업이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에 출간된 학술지와 온라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은 자료로 그곳에서는 화웨이 직원이 또렷이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이 화웨이 직원들이 중앙군사위원회 조사부서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 것과 중국 국립국방기술대의 엘리트들과 함께 인공위성 사진과 지리 좌표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제 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자료들을 통해 지금까지 화웨이가 얘기해온 회사와 중국군 사이의 관계가 다르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구 수행의 내용도 기존에 지적되어온 군사 안보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기존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공산당의 행동대장.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보자면 오랫동안 제기된 서방의 질문은 그렇다면 화웨이는 공산당의 행동대장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화웨이의 첨단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군사 안보는 물론 다양한 감시 활동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최근 연구 데이터에는 동영상 온라인의 댓글들을 분석해서 감정별로 추출하는 작업까지도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인권 탄압과도 다소 연결이 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지방에서 많은 인구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국 같은 곳에 동태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화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미국은 G20를 앞두고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한 의혹을 받는 중국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당국은 화웨이의 역할에 대해 중국 당국의 인구 표본이 워낙 크다 보니 그곳에 충분히 활용 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중국과 1대1로를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 사이버 해킹 그룹은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투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감시하며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한다며 미국 보안 그룹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많은 지역에 화웨이가 이미 퍼져나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5G 장비가 퍼져나간다면 결국 모든 정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국 당국에 들어가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미중 패권 싸움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물을 통합할 수 있다는 5G 기술에 중국 공산당의 의도가 제대로 적용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트럼프의 책사로 불린 배너는
화해를 죽이는 것이 무역 협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G20에서의 화해. 한편 미중 무역 담판에서도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시 주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에 관한 목소리를 내게 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담판을 하러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화해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기대하는 균형 잡힌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G20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결국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상원 의원들은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원을 제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려다가 무역 협상을 망칠 것을 우려한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를 저지했다고 S&P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해 초강경 입장으로 일관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G20를 비롯 앞으로도 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